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 약간의 지금 상승이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뚜렷한 불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설픈 현재 이제 시점이고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미국 정치인들이 멘트를 좀 했어요. 근데 말 바꾸기를 약간 지금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들이 진짜 실제로 금리에 관한 기조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리에 관해서만 요즘 들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상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호재는 그냥 트위터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는 톰 엠머라는 이 미국 이제 상원의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커밍 순. 그래서 몇 주 안에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사실상 명확한 규제안이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호재거든요. 그리고 금리에 관한 거는 저도 요즘엔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 바꾸기를 할 거다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보면은 포렉스 라이브에서 실제로 그래요. 예,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발표를 할 때 쉽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내일은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쉽게 발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중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블랙록에서 이제 미 연준 급격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연준은 금리를 제한적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를 밟기보단 인플레와 공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란 얘기예요.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서 가상자산이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자산에 숫자가 여기서 엄청나게 꺾였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손절하고 나면 이제 올해 어느 순간, 내년 어느 순간, 후년 어느 순간에 아마 인생의 큰 기회를 아마 놓치셨다는 그런 아마 인식을 어느 순간에 아마 분명히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블랙록에서는 이에 따라 우리는 리스크 확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종목을 매도하고 선진 시장 국채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국채 비중이라고 하니까 미국 국채 같은 걸 얘기를 한 지금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잠정적으로 계속 비중을 줄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위험 자산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중을 많이 높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밝혔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짝 50대 50에 선택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 가서 블랙록이 어쩌느니 찰리 브라운이 어쩌느니 그러지 마시고 어쨌건 저는 동가보치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블랙록에서 말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 보통 속성이 열의 아홉은 어떤 게 있냐면 원금이 오면 100% 매도를 해요. 원금 이상 조금 오르잖아요. 그러면 100%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코인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어. 보통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원금만 거기서 수익이 아니라 그냥 원금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도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그릇이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기업 때문에 중관세 풀자 미 정부 인플레 해결안 놓고 삐걱거린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미중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관세를 늘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미국에 전해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미국의 뭐 CPI 인플레이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간 게 사실은 이것도 좀 한몫을 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은 원래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전향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근데 인도는 내수 비중이 높았는데 수출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떤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 인도 쪽으로 많이 아마 제조업 시장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GDP, GNP 그런 면에서, 성장 면에서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중국보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아마 인도가 가장 아마 빠른 속도로 아마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거는 따로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 인도는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또 옆에서 서포팅을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보니까. 자, 어쨌건 지금 현재 판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백악관은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선. 근데 재무부에서는 대중국 관세가 수입품 가격 올려, 그래서 관세를 내려야 된다. 미국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면서 중국발 수입 물량의 3분의 2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반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를 인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 뭐 현재 경제 상황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깔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제 자넷 옐런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 자체가. 왜냐면 금리 인상 자체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더 잘 알겠죠. 금리 인상 기조를 한 번 올리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 금리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금리 올렸다 내렸다는 없어요.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게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아마 경제가 폭망할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제가 중간 선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관세를 내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레리 서머스라는 이 전 재무장관님도 백악관에다 이제 한마디 던졌는데, 제가 왜 이분 얘기를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이따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반독점 문제를 위해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는 건 합리적이라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 이분에 관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분도 이사진 중에 한 명이에요. 보드 이사진 중에.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정치 권력계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아주 깊게 연관돼 있어요. 로렌 H. 서머스, 레리 서머스, 자, 그리고 글렌 허친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건 숫자가 꺾이던 어쨌건 저쨌건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스캔 코인까지 해가지고 8,500개가 넘어요. 자, 그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명력을 유지할 코인들, 그리고 전 세계 블록체인망이 깔리면 거기서 실제로 작동할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만 살아남는 코인 안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 숫자에 연연해 하시면 거기서 이제 흔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번 자꾸 잊어버리는데 마트 앞 일부 손님들 혼란이다. 요즘에 이제 방역 패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는.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이게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폰을 꺼내야 되고 하고. 근데 비번 자꾸 잊어버리는데 마트 앞 일부 손님들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전 세계 정부는 과연 뭘 할까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아는 사람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비번 자꾸 잊어버리는데 비번을 외울 필요가 없게 하려면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FED가 여기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어떤 규제된 확립된 어떤 그 보고서를 낼 거다. 곧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거에 관해서 자꾸 번복하는 게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 안 할 거야. 연기 안 할 거야라는 얘기를 여기 하거든요. I hate to say it again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몇 주 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규제안이 나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규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XRP 코인 대표적인 게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 XRP한테는 가장 아마 좋게 될 거예요. 그게 증권이든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든 어쨌건 자 그래서 어쨌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아직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 바꾸기를 그냥 바로 해버렸죠.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근래만 해도 뭐 바로 그냥 대차대조표 뭐 그냥 뭐 축소할 것 같이 하다가 지금은 그냥 후반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후반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하긴 하겠죠.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근데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 바꾸기를 바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만 뒤통수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뭐 하나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은 CBDC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CBDC는 CBDC,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니라 공존한다는 의미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USDC나 USDT나 UST나 CBDC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미 CBDC에 관해서 이걸로 테스트를 지금 진행했던 거예요. 이미 미국 정부는 달러의 어떤 그 파워를 이쪽으로 이미 이동을 시켜서 벌써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하고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USDC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미국 대표 금융기관 중에 또 하나잖아요. 자, 그렇게 골드만삭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여기도 이제 또 마찬가지야. JPM 코인을 사용해서 뭐 디지털 페이먼트에 관해서 뭐 어떤 바레인 중앙은행이 테스트를 마쳤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JPM 코인이면 JP 모건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들어간 게 뭐냐? Gcash 그리고 이더리움의 쿼럼 이 기술들이 핵심 기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늘 날짜로 나온 건데 바레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프랑스, 싱가폴, CBDC에도 JPM 코인의 기술이 채용돼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CBDC에는 이 Gcash의 영지식 증명 기술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의 어떤 그 특화된 기술도 분명히 거기 뭐 적용되긴 했지만 어쨌건 JP 모건이 블록체인 보안에 Gcash와 협력했다. 2017년 5월 22일 날. 그래서 어쨌건 Gcash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호라이젠이 왜 중요하냐? 왜 Gcash보다 호라이젠에 더 투자를 했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Gcash도 물론 뭐 저는 보유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일단 중요한 건 2100만 개 제한된 공급량이 있어요. 호라이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코인들은 개수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카페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Gcash는 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똑같아. 근데 포스로 향후에 전향되잖아요. 포스로 전향돼서 묶이는 코인이 생겨서 스테이킹 돼서 이자 지급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노드 수가 가장 많은 게 호라이젠이에요. 전 세계에서 노드 수가 가장 많아. 그래서 시큐어가 됐건 슈퍼 노드가 됐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 지급을 받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소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반대로 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노드를 더 많이 만들고 이 코인을 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많이 유통되는 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더북은 지금도 얇은데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폭락이 오면 어떤 코인보다 폭락이 빠른 이유가 사실은 호라이즌 코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50불에서 100불까지 50불에서 100불이라는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해서 의미를 많이 안 두는 이유가 오더북이 얇은데 거기를 갖고 의의를 둘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상승 랠리를 타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노드를 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재거리를 아마 지속적으로 던질걸요 향후에. 그걸 보고 이제 저도 투자를 했던 거고, 뭐 지케씨는 포스까지 가는데 기한은 그러니까 시간차를 아마 엄청나게 아마 길게 둘 거예요. 갑자기 해버린다. 그래서 뭐 채굴을 없애버린다. 이렇게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10시 반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미국의 PPI, CPI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거는 뭐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되네요. 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마찬가지로 해서 오늘 10시 반부터 아마 예의주시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건 요게 다 오늘 12일 날 발표가 될 거고 한국 집값이 폭락할 거다. 지금 뭐 금리 인상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것 때문에 서울도 지금 막 빌라 가격도 그렇고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전체 집값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발표되면서 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고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서서히 내려가고 있던데 유럽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도 이게 1월달치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12월달 말기부터 했던 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약간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때서부터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롬 팔 연준 의장이 살짝 말 바꾸기를 스탠스를 약간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저희 이제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냥 뭐 제롬 팔 연준 의장이 그냥 생각하듯이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그냥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그냥 꺾여버릴까요?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감소세 추세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인프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저희 이제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